일단 베이트 릴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베이트 릴은 좀 용어가 초보자들이 쓰시기에 좀 용어가 생소한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바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핸들이 있습니다. 이 바디와 핸들은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. 자, 보시면은 일단 이 라인이 방출되는 부분, 이 부분을 우리가 레벨 와인더라고 합니다. 핸들을 돌렸을 때 이 줄이 일정하게 감길 수 있게끔 이런 왔다 갔다 역할을 해주는 게 레벨 와인더고요.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지금 은색 썬바를 눌렀을 때 줄이 풀리고 핸들을 다시 돌리면 썬바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줄이 안 풀리는 상태가 되죠. 요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썬바입니다. 그 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베이트릴에 있는 이 스타드랙, 이게 이제 아까 그 스피닝 릴 위에서 돌리는 이 드랙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. 지금 제가 우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핸드를 사용하는 거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드랙이 풀리고요. 드랙이 풀린다는 얘기는 그냥 완전히 썬바를 올린 상태에서 줄이 힘없이 풀리죠. 반대로 스타드랙을 우리가 좀 시계 방향으로 좀 강하게 조이면 줄이 좀 훨씬 강한 힘을 줬을 때 풀립니다. 이 드랙 조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물 베스를 잡아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보통 핸들 바로 안쪽에 동그란 레버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. 이거는 거의 모든 베이트릴에 들어가 있는 메커니컬 브레이크라는 브레이크입니다.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이 스풀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스풀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스풀을 직접적으로 스풀 축을 눌러줍니다. 그래서 스풀이 편하게 돈다 혹은 뭐 좀 뻑뻑하게 돈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. 요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베이트릴을 캐스팅 하실 때 모든 이제 저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99%가 이 설명을 드려요.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잠그세요. 썬바를 눌렀을 때 채비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툭툭 떨어질 때 이때까지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잠그세요 라고 해요.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캐스팅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가지고 메커니컬 프리 상태로 놓으실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. 그럼 이 메커니컬 프리가 뭐냐, 반대로 막 끝까지 돌리는 게 메커니컬 풀이냐, 그러면은 이 메커니컬 캡만 분실하게 됩니다. 이렇게 빠지거든요. 결국에는 이렇게 빠져요. 그러면 캡을 분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각 조구사의 AS 센터로 캡을 분실했다고 AS를 보내시는 분들이 1년에도 수십 명, 수백 명이 돼요. 그러면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어디까지 푸는 게 메커니컬 풀이냐,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처음에 잠그게 되면 이 스풀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.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손가락으로 스풀 가운데를 누르고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. 그런데 좌우로 흔들 때 안 움직여야 정상이거든요. 근데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천천히 풀어줘 보세요. 풀면서 손가락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.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 스풀이 유격이 생겨서 까딱까딱 하는 느낌이 손가락에 들어올 거예요. 그러면 그 상태보다 약간 조이시면은 스풀이 안 움직이겠죠. 그 상태가 메커니컬 프리 상태입니다. 이 스풀이 좌우로 흔들었을 때 유격이 생기면 이 안에 있는 기어들이 쉽게 마모가 돼서 릴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이 돼요.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게 이 지금 브레이크 쪽 이 릴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, 지금 여기 가까이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프리에서부터 10까지 써있네요. 맥스 10까지. 근데 실제로는 요게 20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. 0.5 정도로 조절이 가능해요.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, 요 부분에 이제 브레이크는 평상시, 그러니까 평상시가 아니라 캐스팅 했을 때 작용하는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. 캐스팅을 하실 때, 평상시에 채비를 캐스팅해서 릴링할 때 작용하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캐스팅할 때 작용하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반대로 이쪽에 있는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꽉 잠궈 놓게 되면 채비를 회수할 때도 힘이 들어요. 물론 캐스팅할 때도 스풀을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도 힘이 듭니다. 비거리도 안 나오고. 그래서 메커니컬은 항상 프리에 놓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. 이제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권해드리는 그 채비 메커니컬 브레이크 세팅 방법입니다. 일단은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자기 있는 힘껏 조이는 건 아니고요. 썸바를 눌렀을 때 채비가 가만히 이 초리대에 붙어 있는 정도, 가만히 초리대에 붙어 있죠. 썸바를 눌러도. 그리고 채비를 툭툭 털었을 때 내려오죠. 물론 이 상태는 썸바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. 이때 툭툭 내렸을 때 내려오는 정도, 이 정도로 브레이크 세팅을 하세요. 그리고 캐스팅 연습을 하시죠. 물론 이때는 제가 설명을 드린 서밍을 하지 않아도 백러시 안 날 거예요. 백러시가 전혀 안 나죠.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브레이크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. 지금 상태가 툭툭 쳤을 때 이 정도 속도로 내려온다면 한 뭐 2칸 정도 내려볼까요? 그러면은 한번 터니까 쭉 바닥까지 내려오네요. 이 상태로 한번 캐스팅을 해볼게요. 물론 서밍은 안 할 겁니다. 자, 여기까지도 안 나네요. 조금 더 한번 풀어볼게요. 이번에는 너무 빨리 떨어지네. 조금 잠그고요. 이거는 지금 채비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세부적인 단계를 못 나눠드리고 있는데, 아마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질 거예요. 실제로는 해보시면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. 이 상태로 캐스팅을 하실 때도, 연습을 계속 하실 때는 서밍은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. 이때부터는 서밍을 안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. 보이시나요? 방금 스풀에서 라인이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셨을 거예요. 요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스풀을 풀어주면 이제 뭐 만인의 공포, 백러시가 나는 거죠. 이 지금 부풀어 오르는 라인을 이제 서밍을 통해서 제어를 해주는 게 가장 큰 연습 포인트가 되겠죠. 이번에는 제가 서밍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카메라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라인이 동일한 채비, 동일한 세팅에서 라인이 전혀 부풀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 과정을 우리가 서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서밍을 했을 때 우리가 점점 브레이크를 풀 수가 있는 거고, 브레이크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이제 메커니컬 프리, 제가 설명드린 메커니컬 프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.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. 이제 번외로 좀 설명을 드리면,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. 비거리 50m를 내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? 본인 최대 비거리가 무엇이에요? 정확히 안 잡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. 비거리를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라인, 둘째는 채비의 무게,
셋째는 로드의 스펙, 넷째는 이제 릴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손. 제가 지금 요 테크를 그대로 완자 PD님께 드리면 비거리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. 완자 PD님이 더 나오실 수도 있고 제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. 이거는 동일한 채비에 동일한 세팅이라고 해도 캐스팅하는 사람의 숙련도라든지 뭐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거리가 뭐 많게는 15%에서 20%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릴이나 로드를 바꾸기 전에 본인의 캐스팅 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을 먼저 좀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. 캐스팅 연습은 진짜 꾸준히 하시는 만큼 느는 것 같아요. 진짜 캐스팅을 많이 하실수록 본인이 어떤 각도로 캐스팅을 했을 때 비거리가 더 나오더라, 어떤 자세로 했을 때 비거리가 더 나오더라, 혹은 어떤 방향으로 본인이 사이드 캐스팅을 하든 3쿼터 캐스팅을 하든 오버헤드 캐스팅을 하든 어떤 캐스팅을 썼을 때 본인이 가장 로드의 탄력에, 로드 팁에 탄력을 주고 비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지, 그건 본인의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본인의 팔 이외의 조건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일단 스풀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좀 비거리가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쉘로우 스풀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. 두 번째로 채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거리를 뽑기가 좀 쉬워집니다. 비교적. 제가 이거는 채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무조건 비거리가 잘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, 본인의 힘과 이 로드의 스펙과 무게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을 때 본인이 최대의 비거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무게가 무거울수록이라는 표현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밸런스가 맞을수록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. 그리고 셋째, 이 채비,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태클의 면적이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. 면적이 클수록, 이런 식으로 뭐 테일이 있다든지 뭐 가제 날개가 붙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보시면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게 돼요. 캐스팅을 했을 때 그 공기의 저항이 생각보다 비거리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. 단적인 예로 그냥 더블링거를 캐스팅하는 것과 이런 이카웜 계열의 웜을 캐스팅했을 때 비거리의 차이는 확연하게 날 수 있습니다. 왜? 이 꼬리에 달려있는 꼬리 때문에 생기는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로드인데요. 로드는 제가 MH 이상에서 캐스팅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, 모든 로드는 스펙을 가지고 있죠. 어느 부분에서 힘을 좀 많이 받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채비를 무겁게 쓸 때 로드가 받쳐줄 수 있어야지 그 힘을 그대로 로드로 밀어서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캐스팅 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. 힘을 많이 쓸수록 비거리가 늘어난다.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. 이 채비 무게로 이 로드 초리대 탄성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. 어떤 분이 풀 캐스팅 한답시고 이제 힘을 뻑 줘서 캐스팅을 했는데 거의 10초 팔고 백러시가 나죠. 과욕이 부르는 백러시. 근데 부드럽게 밀어 던지는 대신 초리대의 탄성을 이용하면 힘을 아무리 세게 준다고 해도 거의 그 비거리에 준하는 그런 비거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거기에 이제 본인의 힘을 더 가미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비거리를 볼 수가 있겠죠. 보통 캐스팅을 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80m 얘기도 하시고요, 70m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정답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개인적으로는
확실한 거는 58m는 확실하게 확인은 했고요. 60m 이상 나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. 엄청난 장타네요. 60m 이상. 아 근데 던질 수 있어요.